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1단원에 대해서 그동안 배워왔어요. 그래서 물질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그리고 이 물질의 구성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뭐냐 해서 불꽃 반응이나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것도 배웠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혼합이나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이 물질의 특성의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질이 순수한 한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는 순물질하고 두 종류 이상의 종류로 되어 있는 혼합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설탕물하고 그냥 물을 투명한 컵 위에다 뒀어요. 그러면은 구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죠. 그러면은 이것을 구별하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써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물에 끓는 전도 비교해봐도 되고 꼭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직접 먹어보면 되겠죠. 설탕물은 어떤 맛이 나요? 단맛이 나지만 그냥 일반 물은 아무런 맛도 안 나죠.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물질의 특성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의 성분 물질이 뭘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알루미늄 박은 주로 어떤 걸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이죠. 원소 기호는 어떻게 적었어요? A, L로 적었죠. 벌써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 박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료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물이나 포도당, 구연산 등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구리성 같은 경우는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구리. 맞아요. 원소 기호는 뭘로 적어주면 돼요? CU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구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 식초는 하나로만 돼 있나요? 혼합물이죠. 여러 가지로 섞여 있죠. 그러면 뭐가 섞여져 있어요? 그렇죠. 물이나 빙초산 또는 아세트산이 섞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질의 종류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걸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이 순수한 물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순물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유같이 뭐 지방이나 단백질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이 섞인 걸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딸기 우유는 혼합물이겠어요? 순물질이겠어요? 혼합물이에요. 그리고 딸기 우유의 그 빨간색의 색감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벌레를 사용해야 된대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연지벌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벌레가 연지벌레인데, 이게 문제는 그 벌레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가 이 우유를 먹게 되면 당연히 알레르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벌레를 사용하지 않고 빨간색 색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 나온 영상이에요. 아직 1년도 안 지났고 아직은 시판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벌레를 죽이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1페이지 보시고요.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의를 내릴 텐데 특히 이번 시간에는 원소랑 분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는요, 수소, 산소와 같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보고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원소. 뭐라고요? 원소. 그래서 여러 다양한 성분이 있었고 이거를 118가지의 원소 기호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구리 덩어리를 나누면 뭐가 되겠어요? 구리 가루가 되고
구리가루를 더 나누면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입자가 나오게 되죠. 이런 기본 입자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원자. 그래서 이 원자 또 이런 걸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원소랑 원자를 딱 비교를 해보자면 원소는 성분입니다. 뭐라고요? 성분. 그리고 원자는 개수의 개념으로 보면 좀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지금 몇 종류 있습니까? 2종류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로 치면은 산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2개, 총 몇 개? 3개의 원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다음. 분자 같은 경우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가장 중요한 거,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보고 우리는 분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분자. 자, 그럼 순물질은 분자가 몇 종류로 돼 있을까요? 한 종류로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아마 뒤에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는지 여러 종류의 물질로 섞여져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순물질. 그래서 이런 설탕이라든지 염화나트륨 그리고 물 같은 경우가 순물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정의해 두세요. 한 가지 물질. 그래서 이 물질을 잘 생각해 보면은 한 종류의 분자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온 결합 화합물로 되어 있으면 맞아요. 자,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는 분자로 되어 있거든요. 한 종류의 분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어요?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소금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있죠. 염화나트륨이 달아요? 염화나트륨은 짜죠. 네. 그 다음에 H2O는 어떻습니까? 그냥 흐르는 성질도 있고 수소결합도 하고 뭐 다양한 성질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순물질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나요? 암모니아 어떤 냄새 나요? 찌르렁내 나죠. 이런 식으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각각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순물질은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원소 종류가 한 종류로 이루어진 톳 원소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톳 원소 물질.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해볼게요. 구리선 톳원소 물질이에요? 화합물이에요? 톳원소 물질이죠. 왜? 구리라는 원소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순금 톳원소 물질이에요? 화합물이에요? 톳원소 물질이죠. 왜? AU라는 물질이 이 원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C 한 개로 이루어졌으니까 톳원소 물질. 그럼 이거는 톳원소 물질이에요? CO2 아니죠. 원소가 몇 종류 이상 들어갔어요? 2종류 이상 들어갔어요.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하긴 하지만 톳원소 물질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화합물. 그래서 물, 염화나트륨과 같이 2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화학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H2O. 원소의 종류가 몇 종류 있어요? 2종류. 자, 염화나트륨 이온결합 화합물이죠. 몇 종류의 물질로 돼 있어요? 몇 종류의 원소로 돼 있어요? 2종류의 원소로 돼 있죠.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아니,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나트륨하고 염소가 이온결합 화합물인데 이렇게 NaCl로 되어 있어요. 몇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냐고요? 몇 종류의 원소? 2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4단원에서 배울 텐데 광합성을 배울 거예요. 광합성을 하면 어떤 에너지원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영록체요?
엽록체에서 만들어지는 거. 도당이죠. 포도당. 자, 이 포도당 같은 경우는 몇 종류의 원소로 돼 있어요? 3종류의 원소로 돼 있어요. 그런데 포도당만 있다. 그러면은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순물질이지만 순물질 중에 화합물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정리하면은 순물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호돈소 물질하고 화합물로 나뉘어진다. 호돈소 물질은 원소가 몇 종류로 되어 있다? 호돈소 물질 한 종류, 화합물은 2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다음. 순물질의 얘는 뭐 이런 게 있겠죠. 다이아몬드, 염화나트륨, 에탄올. 그래서 에탄올도요, 분자입니다. 그래서 C2H5OH로 되어 있거든요. 자, 호돈소 물질 한번 구별해 볼까요? 어떤 게 호돈소 물질이에요? 다이아몬드가 호돈소 물질 맞아요? 맞나요? 맞죠? 염화나트륨은 NaCl이죠. 그러니까 화합물이죠. 맞아요? 얘는 탄소 하나로만 이루어져서 호돈소 물질이라고요. 근데 얘는 NA랑 CL이라는 두 가지 원소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C2H5OH 에탄올은요? 화합물이죠.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에탄올은 어디에 쓰여요, 여러분? 소독하는 데서 많이 쓰이죠. 자, 그런데 이 손소독제를 만들었어요. 이 손소독제를 만들 때는 에탄올만 써요? 아니면 다른 걸 섞어요? 다른 걸 섞죠. 그러면 그때부터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 된다고요. 뭐 라이터의 연료가로 들어간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말해준 친구도 있었고 뭐 다양한 데로 쓰입니다. 그리고 에탄올이 소주에도 들어가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에탄올은 물에 희석시켜서 이제 소주로 만들기도 하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CH3OH라는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메탄올이거든요. 메탄올은요, 소주 한 잔 분량을 먹잖아요. 우선 눈이 멀어요. 앞이 안 보여. 친구야, 앞이 안 보여. 원래 이런 거야? 내가 취한 건가? 하고 또 한 잔은 또 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호텔 델루라로 가시는 겁니다. 네,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끽소리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메탄올은 드셔도 안 돼요. 이해되세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혼합물. 그래서 뭐 바닷물이나 우유, 암석은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우선 정의에다 적어두시고요. 바닷물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물하고 염화나트륨이나 염화마그네슘이나 탄산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우유는 어때요? 그렇죠. 불균이 혼합물은 나중에 배울 거고. 자, 진방이나 단백질이나 뭐 칼슘, 물도 들어갈 거고요. 자, 암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암석, 이거 어떤 암석인지 기억나세요? 베리엄 아니에요. 우리 교문의 기둥으로 돼 있어요. 현무암하고 다 반대였어요. 화로 시작해요. 오, 화강암. 자, 그러면 이 화강암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맞춰보세요. 이 화강암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질소요? 아니, 광물 뭐가 들어있냐? 장석. 석영, 맞아요. 현무암이요? 흙. 그렇죠. 흑은모죠, 흑은모. 네, 흑은모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져 있죠. 물론 이 장석, 석영, 흑은모도 다양한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합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자, 순물질하고 순물질이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혼합물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혼합물에서는 혼합물이 이루는 성분 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잃지 않고 그대로 섞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소금물은 짜요, 안 짜요? 짜요. 그런데 소금은 짜요. 소금의 성질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설탕물은 짜요, 안 짜요? 안 짜고 달아요. 그런데 설탕을 먹어도 똑같이 달잖아요. 성분 들어가 있는 순물질에서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설탕물에서는 단맛이 나고 소금물에서는 짠맛이 나는 것은 설탕과 소금이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섞다 하더라도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혼합물에 얘는 모래, 우유, 빵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다 뭔가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그런 멘트 봤는데 여러분 이게 종이가 몇 장이에요? 한 장이죠. 자, 이건 몇 장? 반 장이죠. 이거를 반으로 또 나눠요. 그럼 뭐예요? 반의 반장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반의 반장이 되겠습니다. 아싸, 너네들이 이거 못 써먹는다, 이제. 지금 뒷목 잡았어. 이거 써먹으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있어. 야, 안 돼. 한번 써먹으면 이제 써서 안 돼요. 참신한 다른 멘트를 준비하도록. 네? 자, 그래서, 3번에다 적을게요. 제가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에다 적으시면 돼요. 혼합물을 이루는 순물질은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지닌 채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소기체는 우리가 숨 쉬는데 도움을 주죠. 근데 뭐 이산화탄소랑 질소기체랑 섞인다고 해서 갑자기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대로 숨을 쉴 수 있게 계속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설탕을 먹으면 단데 갑자기 설탕물이 됐다고 짜지지 않잖아요. 성질이 변하지 않고 그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네, 적어두시고요. 그래서 밑에 적혀져 있죠. 공기,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몇 가지 기체가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지닌 채 섞여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가볼까요? 적었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프린트 밑에도 적혀져 있는데 순물질을 한번 순물질과 혼합물로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구리선은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순물질, 탄산음료, 혼합물, 그리고 소금물, 혼합물, 암석, 혼합물, 순금반지, 순물질, 그리고 주스는 혼합물, 산소, 순물질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순금이 아니라 14K, 18K 이런 거면 어때요? 이런 거면은 순물질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죠. 24K도 순도가 상당히 높긴 한데 만약에 다른 금속이 조금이라도 함유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혼합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순금 반지라고 하면 이제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진 반지라고 해서 이거는 맞지만 14K, 18K는 이제 가격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금속을 섞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인간은 혼합물이죠. 네.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뒷장 넘겨보세요. 자, 이 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러분 라면을 넣을 때 제일 먼저 뭘 넣어야 돼요? 물을 먼저 넣어야 돼요. 스프 넣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물을 먼저 넣어야 돼요. 자, 물 붓고 이제 불을 딱 피워서 물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뭘 넣어야 돼요? 에탄올 왜 넣어? 네, 면이랑 스프 중에서 넣어야 되겠죠. 자, 면을 먼저 넣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스프를 먼저 넣는다. 면과 스프를 동시에 때려 넣는다. 이게 라면 회사마다 조리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면하고 스프를 동시에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라면 회사는요. 근데 과학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순물질의 자, 물은 순물질이죠.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예요? 100도죠, 100도. 그런데
혼합물이 되게 되면은 끓는 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물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소금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3도에서 105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면을 빨리 익어야 맛있어요? 천천히 익어야 맛있어요? 빨리 익어야지 꼬들꼬들한 면을 빠르게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면을 넣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4번 보십시오. 4번. 자, 4번에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요. 오늘 배운 거를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거의 한 80%를 이해하셨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순물질하고 혼합물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순물질 뭐였습니까?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의 어떤 성질을 나타낸다?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 당근. 자,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 그리고 순물질이죠.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물질에 해당하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근데 순물질은 호돈소 물질하고 화합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호돈소 물질은 원소가 몇 종류 있다? 한 가지.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은. 그런데 혼합물도 균일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로 나뉜답니다. 그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호돈소 물질은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H2에 대한 모형을 가져왔거든요. 원소가 몇 종류 있다? 한 종류 있다. 그래서 원자의 개수로 보는 게 아니라 원소의 종류로 보는 겁니다. 자, 밑에는 뭐겠어요? H2O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보고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프린트에 1번이 뭐겠어요? 호돈소 물질, 2번이 화합물. 기억해 두시고요. 자,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탕물을 먹어봤을 때 어느 부위를 먹어봐도 똑같이 달죠. 균일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균일 혼합물.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숨을 쉬고 있다가 옆으로 가면은 숨 막혀서 죽어요? 아니죠. 모든 기체가 골고루 섞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균일 혼합물은요, 여러분 흙탕물 보면은 막 부유물도 떠다니고 뭔가가 가라앉고 막 그러죠.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섞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우유는 뭐예요? 밀크죠. 우유는 균일이에요, 불균일이에요? 우유는 균일이다, 손. 불균일이다, 손. 불균일입니다. 여기는 좀 똑똑하네요. 이게 지방이나 단백질이 뭉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균일입니다. 이해되세요? 공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기는 균일이에요, 불균일이에요? 균일 혼합물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농도는 다르지만 균일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골고루 섞여져 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농도가 다른 거는 당연한 거고요. 대신에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산소의 비율이 더 높겠죠. 물론. 하지만 골고루 잘 섞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균일 혼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농도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다음. 자, 그래서 5번에 있는 내용인데 필요에 따라서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하기도 하고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6단원에서는요 섞어서 만드는 것보다 분리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증류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분리. 공기로부터 질소를 분리하여 냉각제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질소를 따로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분리. 공기로부터 산소를 분리하여 의료용으로 이용을 한다. 그래서 산소 치료가 필요할 때는 산소 기체를 많이 이용하죠. 혼합.
철, 크로미움 등을 섞어서 금속 혼합물을 조리도구로 만드는 데 이용한다. 4번 물, 에틸렌 글리콜 등을 섞어서 부동액을 자동차 엔진에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분리하기도 하고 혼합하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합금 같은 경우는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합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덜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물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더 단단해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뭐 청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청동이 뭐가 같이 섞여 있대요? 굴이랑 주석이 섞여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 보겠습니다. 자, 양에 관계없이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보고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 맛도 물질의 특성이죠. 여러분, 설탕은 손가락에 찍어 먹어봤어요? 달아야 안 달아요? 근데 설탕을 한 움큼 찍어서 입에 털어 넣었어요. 달아야 안 달아요? 달죠. 똑같이 양에 관계없이 그 성질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100ml 끓였어요. 몇 도씨에서 끓어요? 100. 물을 1톤을 끓였어요. 몇 도씨에서 끓어요? 100. 똑같이 100도씨에서 끓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물질의 특성에는 색깔, 맛, 냄새,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맛이나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암모니아 기체 어떤 냄새 나요? 찌르렁내 나잖아요. 그런데 맛을 봐도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똑같이 찌르렁내 맛이 나요. 네. 그러니까. 자,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요. 단맛이 나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설탕, 짠맛이 나요. 소금, 이렇게 물질을 구별할 수도 있고 이 특성을 이용하면은 분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금물을 증발시키니까 뭐만 남아요? 소금만 남죠. 네. 그래서 그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에서 끓지만 소금 같은 경우는 1000도씨 이상에서도 잘 안 끓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소금물을 분리할 때도 이런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어봅시다.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 색깔, 녹는 점, 끓는 점, 냄새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네, 넘어가고요. 자, 한 종류의 물질만 이루어진 물질을 뭐라고 하죠? 순물질,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하죠. 기억해 두시고. 다음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해보자. 그렇죠. 굴이 순물질, 공기는 혼합물, 오렌지도 혼합물, 다이아몬드 순물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번. 자,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뭐라고 하죠?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죠. 4번. 시중에 판매하는 100% 과즙 음료가 순물질인가 혼합물인가? 혼합물이겠죠. 자, 실제로 과일에서 즙을 냈어요. 그러면은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이라고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풀면 오늘 끝낼게요. 공기죠. 공기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학기 때 보게 될 텐데 2학기 때는 물질의 특성인 밀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이거는 실험도 내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험해보면서 같이 체험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요. 1학기 잘 보내시고 1학기 잘 마무리하셔서 다행이고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 2학기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